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 동작가입니다. 지난 시간 일본인이 바라본 이순신에 이어 오늘은 영화 한산에서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해일 배우가 분한 이순신, 변요한 배우의 와키작가 야수하루, 그리고 원균 등은 이 인물들에 대한 콘텐츠가 너무 차고 넘치니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려 하는데요. 안성기 배우께서 분한 광양 현감 어영담 장군을 시작으로 영화 내내 이순신 장군 곁을 지키며 자주 등장하는 공명 배우의 전라 우수사 이혁기 장군, 그리고 거북선의 운용자이자 영화 범죄도시에서 장이수 역으로 스타가 된 박지환 배우의 나대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 전부 다루면 영상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 영상에 한 명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참고로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인 1592년 정월 초하로부터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진중에서 사망하시기 직전인 1598년 11월 17일까지 총 2539일간 기록을 한 일기입니다. 8권의 책 중 7권이 현재 전해지고 있으며 원본은 충청남도 아산 현충사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보 제76호이며 2013년에 세계 기록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안성기 배우가 분한 광양 현감 어영담입니다. 배우가 주는 중량감이라고 할까요? 국민 배우 안성기님께서 역할을 맡은 것만으로도 이 인물이 주는 중요도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1532년생이었던 어영담은 임진왜란 당시 환갑이었습니다. 45년생인 이순신 장군보다 13살이 많았는데요. 무관 집안에서 외아들로 태어난 어영담은 1564년 33살의 나이로 식년시, 즉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시험 묵과에서 전체 11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참고로 이순신 장군은 32살에 묵과에서 합격을 하죠. 그리고 만호 등 주로 수군에서 커리어를 쌓았고, 특히 경상 우수영 관할인 경상남도 사천에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의 전라 좌수영 관할인 광양에서 각각 현감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남해바다를 손바닥 보듯 속속들이 알고 있는 물길 마스터가 되었는데요. 난중일기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 빈도가 다른 여타 부관들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이순신 장군과 전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긴밀히 교류를 했다는 것인데요.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4월 9일 난중일기를 보면 광양 현감 어영담이 수색 검토에 대한 일로 배를 타고 왔다가 어두워져서야 돌아갔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5월 4일자에는 미주왕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중부당 어영담은 오른편으로부터 게이도에 들어가 수색하여 토벌하고 다른 대장선들은 미주왕에 대기를 하였다. 이듬해인 1593년 6월 4일자에는 광양 현감 어영담이 와서 종일토록 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어영담 장군은 수색 전문가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휘관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제공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에 있어서는 최고의 테크노크라트였던 셈입니다.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 웅포해전에 출전하기 위하여 이순신 장군이 좌수영을 비운 사이 나라에서 광양현으로 감찰이 나왔는데 이때 창고에 곡식이 600석이 쌓여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식의 분량이 장부에 기재된 것과 달라 국가에서는 어영담을 파직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적극적인 구명에도 어영담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결국 광양 현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런 어영담에 대해서 계속 구명을 해달라는 장계를 올렸고 결국 계급이 강등되어 수군 조방장 자격으로 이순신 곁에서 계속 복무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어영담은 이런 행정적으로는 디테일이 약했거나 혹은 재산을 축제하는 데 다소 청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순신 장군은 어영담의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가 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가에 더 주목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사람을 쓰는 용병술이 어떠했는가를 잘 짚어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어영담은 이후 벌어진 제2차 당항포해전에서 적선 31척을 전멸시키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며 이순신 장군의 기대에 부응을 합니다. 하지만 당항포 해전 이후 조선 수군은 전염병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됐는데요. 당시 고령이었던 어영담은 이 역병을 이기지 못하고 당항포 해전이 끝난 지 한 달여 후인 4월 초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난중일기에는 어영담 장군의 죽음을 알게 된 이순신 장군의 심경이 그대로 쓰여 있는데요. 1594년 4월 9일자 일기 내용입니다. 맑다. 시험을 마치고 합격자 명단을 붙였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조방장 어영담이 세상을 떠났다. 애통함을 어찌다 말하랴. 네, 어영담의 죽음으로 하늘도 슬퍼한다는 표현을 애둘러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한산 해전이 벌어질 당시
견내량, 지금의 거제대교 바로 아래쪽 좁은 해안입니다. 어영담 장군의 판옥선 5척이 바로 이곳에 정박해 있던 왁기 작가의 수군 본진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진정한 수색대장의 모습인 거죠. 견내량이 숨어 있었던 왁기 작가의 본진 73척 모두를 한산도 앞바다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긴장감을 전개하기 위하여 극적인 장면을 넣었지만 실제 역사에서 어영담 장군은 30분간 왁기 작가의 본진을 공격하면서 몇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 외에는 별다른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실제 전투가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인 거죠. 견내량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잘 알고 있는 어영담 장군이 일본 수군에게 쉽게 당했을 리가 만무했던 거죠. 지난 용인 전투에서 승리로 자신감 만땅이었던 왁기 작가는 어영담 장군의 선발대 5척과 싸우다가 뒤쪽 한산도 옆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본진을 발견하고 신나게 추격을 합니다. 네, 왁기 작가는 이때까지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왁기 작가는 한산대첩 패장으로서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며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난중일기에 실린 어영담 장군이 등장하는 내용 하나만 더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593년 7월 19일 일기입니다. 저녁에 광양 어영담이 진주에서 피살된 장사들의 명부를 보내왔다. 이를 보니 비참함과 원통함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진주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여기서 진주는 1593년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아을에간 벌어진 제2차 진주성 전투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영담은 그곳에서 전사한 군사들의 명부를 이순신 장군에게 보고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지난 임진년 원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1592년 10월 이순신의 수군에게 바다 보급로가 막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곡창지대이면서 조선 수군의 본영이 있는 전라도를 공략하기 위하여 육군에게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인 진주성을 접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일본은 제8군 사령관 우키다 히데이에가 이끄는 3만 대군이 이 명령을 수행했는데요. 진주 목사 김시민은 4천 안팎의 적은 병력으로 우키다에 3만 대군을 맞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 대첩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인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간 군인들은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을 모쿠소라는 신화 속 악마로 재창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쿠소는 목사를 일본어로 발음한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데요시는 이듬해 6월 지난 1차 진주성 전투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하여 조선에 진출한 육군 장수들을 총집결시켜 10만 명이라는 대병력으로 하여금 진주성을 다시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2차 공격에서 진주성 군인과 백성들은 무려 9일이나 항전을 했지만 중과부적 패배를 하고 마는데요. 복수심에 불탄 일본군은 군인뿐 아니라 일반 백성, 여자, 아이, 심지어 가축까지 진주성 안에 있는 생명들을 전부 학살합니다. 바로 그 진주성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명부를 7월 19일 어영담이 이순신 장군에게 보고를 하였고, 장군은 그 명부를 보며 비통한 심정을 일기에 담은 것이죠. 진주성 전투 진짜 제가 제대로 한번 꼭 다룰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화 한산에서 이순신 장군 옆을 지키며 많은 장면을 소화해낸 공명배우의 전라우수사 이혁기 장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역사 스토리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 동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